카드업계와 대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에 이어서 한국 GM과 르노 삼성차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폭을 낮추라고 카드사를 압박하고 나오더니 오늘은 또 마트업계를 대변하는 한국 체인스토어 협회가 수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오늘 두 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소비자 노동조합 위원장 나오셨고요. 서지영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위원장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기 침체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이 커져서 이 카드 수수료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카드 업계나 이 노조에서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 거죠. 예, 사무금 노조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중소형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경기 침체 그리고 자영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카드 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시장 플레이어들이 모두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대 가맹점 수수료 제도가 2007년도부터 생겼는데 그때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우대 가맹점이 이제 중소형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해 왔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시장 플레이어들인 카드사라든지 또 중소형에서 가맹점이라든지 또는 대형 가맹점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포함해서 가맹점 수수료를 정할 때 같이 참여했다라고 하면 사회적 합의라든지 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번에 2018년 11월 26일 날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의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를 개편해달라는 농성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네. 그 자영업자 대표들에게 저희 카드 노조가 먼저 제안을 해서 협상을 하자고 저희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형세 자영업자 대표들과 우리 사무금융 노조 간에 사회적 합의서를 도출한 바도 있어요. 거기 주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전제로 해서 중소형세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한다. 네. 이런 내용의 합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 사무금 노조의 입장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같이 공감하고 있다. 그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인 영세 상인들을 위한 수수료 인하에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우대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가 맞는 걸까요? 네. 네. 그러면은 서 교수님, 서 교수님도 오랫동안 이 이슈를 지켜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작년 말에 이제 카드사들 원가라고 할 수 있는 적격 비용 발표하면서 이제 최저임금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결제 비용을 이제 인하시켜주기 위해서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사실은 인하에 너무 초점을 주다 보니까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든가 역진성 해소 이런 이슈를 이제 금융위가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이슈가 이제 사실 어떻게 지금 보면은 대형 가맹점하고 카드사 간의 어떤 수수료 협상 사실 갈등이 유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조금 길게 내다보고 좀 정책을 세심하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취지는 영세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현재는 카드사랑 대형 가맹점 간의 지금 갈등으로 지금 번진 그런 분위기인데요. 위원장님, 이번에 그러면 딱 이 개편안에서 콕 집어서 어떤 부분을 반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좀 전에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근거는 역진성을 해소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기존의 우대 가맹점 구간을 5억에서 30억으로 늘렸고요. 또 일반 가맹점인 30억부터 500억의 구간에 대해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영업자 대표들과의 합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500억 이상의 초대형 가맹점
그 소위 말하는 재벌 가맹점들의 가맹점 수수료는 역지성 문제 해소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상되어야 하는 구간인데 그것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적 약자나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일 때는 카드사를 갑으로 보고 수수료 인하를 이렇게 권유하고 또 초대형 가맹점인 재벌 가맹점은 카드사가 을이거든요. 그런 네. 곳에서는 오히려 시장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의 그런 분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노조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그 카드사가 그런 식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카드사 노동자들의 구조적인 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사회적 약자, 을, 갑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의 우월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지금 대형 가맹점이 가장 시장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카드사, 그다음에 영세 사업자 이런 순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영세 사업자들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 얼핏 들었을 때는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카드사들의 추진 방향을 역진성 해소라고 이렇게 봐서 당연히 이제 소형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된 부분을 대형 가맹점의 이제 수수료로 보전받겠다는 그 취지가 대형 가맹점들의 좀 반발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적격 비용이라는 게 카드사의 어떤 수수료 원가를 그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지 위험 관리 비용의 이런 항목들을 반영해서 정량화된 수치를 이제 가지고 수수료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얘기하는 역진성에 초점을 두고서 카드사들이 수익이 악화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대형 가맹점한테 이제 보전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가 오히려 대형 가맹점들의 반발을 가져온 것 같고요. 네. 명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대형 가맹점들한테 빌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그런 취지를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500억 이상의 가맹점들에 한해서 마케팅 비용을 반영해서 적격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네. 그 비용을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서 협상에 임하게끔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서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작년에 이제 그 카드사 전체의 순이익이 1조 2천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1조 4천억의 추가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카드사는 구조조정 될 수밖에 없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원래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 재벌 가맹점, 초대형 가맹점들이 그 중소형세 가맹점들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을 갖다가 카드사가 재벌 가맹점들에 전가시킨다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의 카드사에서 주로 하는 그 마케팅, 주로 무이자 할부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재벌 가맹점, 초대형 가맹점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지금 상태로는 당연히 카드사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노동자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일자리도 걱정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걱정 아니겠습니까? 예, 뭐 당연히 이제 김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작년도에 이제 카드사의 인력 감소율이 한 1.9% 평균적으로 되는데 이 중에서 한 10.7%가 비상근직 직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송인이라든가 설계사 이런 분들 비정규직 인원부터 이제 감원을 하고 있다고 사실을 보는 거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카드사 당연히 수익 구조가 악화되면은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면서 상당히 이제 어떤 고용률 감소하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정부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카드사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수수료를 인하해라 소형 가맹점들 이런 취지가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마케팅 비용 전체 한 7조 원 정도 되는 데서 한 15%에서 18% 정도 차지하는 일시 판촉비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카드사들이 광고하고 어떤 그 비가격 경쟁 요인입니다. 이제 경상 비용이라기보다는 투자 비용인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 비용인데 요건 사실 그 카드 원가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적격 비용이라고 그래서. 근데 요 부분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자, 이거를 인하하다 보니까 소비자 만족도도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키장에 갔을 때 내가 이런 카드를 쓰면은 뭐 혜택을 받는다 뭐 그런 취지의 마케팅. 원래 이제 부가 서비스 약관에 명기되어 있는 네. 그거는 이제 한 70~8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마케팅비용. 그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시 판촉비 부분에 대해서 한 15에서 18% 정도 되는 요거를 줄여가지고 소형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라고 정부가 주문을 한 거죠. 근데 그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비자한테도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제 카드사들의 어떤 인력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비용들을 보전받기 위해서 카드사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형 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 논리는 이거죠. 그 카드를 많이 쓰는 가맹점 오히려 단골 그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수수료를 인상하느냐, 상논리로 보면은 더 인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쪽 말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케팅 비용부터 건드려서 수수료를 재원을 마련해서 소형 가맹점 줄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대형 가맹점에서 이제 보전받으라 하는 그 논리 자체가 상당히 좀 그 시장 질서를 어긋나게 한 정책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이 정부가 이제 가운데서 한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GM, 르노는 물론이고 뭐 체인 스토어 업체까지 지금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일단 그 30억에서 그 500억 구간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서 그 인하된 그 평균 수수료가 1.97%에서 2.04%입니다. 그리고 500억 이상은 정부가 그 인하의 그 근거로 얘기했던 역진성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수수료보다는 그 높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카드사랑 합의한 그 수수료는 1.89%예요. 그러니까 역진성 해소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한번 딱 해놓으니까 같은 그 자동차 산업인 르노 GM이라든지 르노 삼성에서도 다시 재협상하자라는 그 요구를 지금 카드사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저희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의 3에 의하면 그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법 19조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금융당국에서 경고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70조의 벌칙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처하는 그 조항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그 벌칙 조항이 너무 이제 사실은 1,000만 원이 대기업에서 봤을 때는 사실 돈도 아닌 거거든요. 큰 돈이 아니니까. 예, 돈도 아닌 거고 오늘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2시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와 그 가맹점 간의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가 원칙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부당하게 불법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그걸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정도의 그 금융감독당국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카드사가 정말 그 초대형 그 가맹점과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어떤 그 효과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해결 방법은 어떤 게 현실적일까요? 현실적인 방법은 한 2~3가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현대자동차하고의 그 협상 조정 수수료율이 1.89%니까 지금 매출액 구간을 보면은 30억에서 100억 사이가 평균 수수료율이 1.97% 정도 되거든요. 역진성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 해결에서는 마케팅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그 하한선 제도를 좀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높으면 안 된다. 최소한 네. 중소가맹점 정도는 그건 그 하한선 제도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전법 18조 3에 보면은 이제 18조 3에 보게 되면은 위반 시에 뭐 벌금으로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인데 그 부분을 유럽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반독점 위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한 10%까지 페널티를 물리게 돼 있어요. 이 법을 좀 강화해가지고 어떤 우월적 협상권을 이제 발휘할 때 강하게 이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감독 당국이 이제 시장을 규제하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집단 소송제를 간소화해서 이제 거기에 불만 있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졌을 때 이제 그 카드사나 가맹점한테 그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게끔 하는 집단 소송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어떤 시장 기능을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이렇게 이제 원만하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 연례적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는 21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이제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TF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 또 경과를 지켜보고 두 분 또 다시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